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뭐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 사실 삼성이라는 기업이 정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지 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600 이상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우리는 대부분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로 따지면 70에서 80만원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거기를 더 넘어가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바로 울트라 프리미엄 스마트폰인데요. 이거는 $1000를 넘어가는 가격을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보통 울트라 라인업 또는 폴더블 라인업이 이에 해당하겠죠. 2024년 기준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은 67%, 삼성은 18%의 점유율을 보입니다. 이거는 이 출처는 카운터포인트라는 곳에서 집계된 출처입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은 사실 전체 스마트폰 시장이 25%에 달하는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스마트폰 시장입니다.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은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 무려 8%포인트 성장하는 성장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은 단순히 예전의 시장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2023년에서 2024년까지 과연 경제가 발전을 했을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좋아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포인트 상승했다는 것 자체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 점점 시장 점유율에서 좀 더 유의미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사실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그냥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주력 상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화해서 가지고 있는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애플과 삼성이죠. 자, 근데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플을 조금 더 상대적인 우위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고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좀 더 좋은 또 나은 존재로 보는 이유는 이 극도로 폐쇄된 생태계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생태계가 사실상 굉장히 극도로 폐쇄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락인 효과, 소비자를 가둬놓는 효과가 발생되게 돼요. 근데 이게 단순히 락인 효과라 그래서 야 그냥 폐쇄만 시켰어 너무 답답해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하나의 생태계가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 돼버리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사용자는 이것에 대해서 지나친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이 애플 생태계 안에서 끊임없는 동기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맥북에서 맥 스튜디오로 또는 맥으로 또는 이 맥에서 내 아이패드로 이 아이패드에서 다시 맥북으로 이 맥북에서 내 스마트폰으로 이 완벽한 생태계를 느끼게 되면은 사실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할 충분한 명분을 주는 거죠. 기기 교체를 함부로 하게 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물론 같은 생태계 안에서는 상관없지만 핸드폰은 스마트폰, 아이패드를 쓰고 그리고 맥을 쓰고 윈도우를 쓰고 이렇게 쓰는 거는 사실 꺼려지게 되는 거죠. 장기적인 충성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단기적인 충성도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단기적인 충성도를 의미하고 의도하는 고객한테는 굉장히 좀 불편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애플은 단순히 핸드폰, 태블릿 또는 컴퓨터, 모니터 이런 거를 만드는 것에서 넘어서서 라이프 스타일을 소비한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친환경 그리고 최첨단 ESG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나는 애플을 사는 거야, 나는 아이폰을 사는 거야 이런 단계를 넘어서서 나는 내 라이프 스타일을 가꾸기 위해서 이걸 사는 거야 라는 명분을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갖고 싶어서 어떤 물건을 소비한다고 하면 우리는 되게 그것을 합리적이지 못한 소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난 내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살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다 더 합리적인 소비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을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명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2024년 인터브랜드 기준 글로벌 브랜드 가치 1위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애플 말이죠.
그래서 제품의 종류도 사실 극도로 조절합니다. 뭐 아이폰 물론 이제 뭐 기본형 플러스 프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 태블릿도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분류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갤럭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고도의 집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삼성의 경우에는 그냥 프리미엄 라인도 사실 S 시리즈와 Z 시리즈로 나눠져 있고 그 Z 시리즈 안에서도 플립과 폴드로 나눠져 있습니다. S 시리즈는 뭐 기존의 스마트폰과 뭐 동일하게 뭐 기본형 플러스 울트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만 거기에 또다시 팬 에디션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A 시리즈, 보급형 시리즈까지 나누게 됩니다. A 시리즈, Z 시리즈에서 두 가지 나눠지고 기본형 시리즈로 하나 나눠집니다. 벌써 그냥 가지고 가는 스마트폰 라인업만 4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태블릿도 라인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태블릿도 A 라인업이 있고 S 라인업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울트라까지도 나눠져 있고 그 안에서 팬 에디션까지 기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라인업이 너무나도 많고 이거를 금 나누기 하기에도 상당히 벅찬 정도의 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상대적으로 제품에 좀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고급화 전략을 또 애플은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격 변동력이 없어서 나중에 이 중고로 판매를 할 때도 이 가격 방어가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거를 구매하는 거는 단순히 나는 아이패드 사야지, 나는 아이폰 사야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재화의 가치를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가 애플워치죠.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롤렉스를 넘어서는 그런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을 하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에게 이제는 롤렉스를 넘어선 그런 스마트하면서도 럭셔리한 라이프에 있어서 애플워치는 필요하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비자는 삼성은 이제 제품의 사양을 파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라고 한다면 애플은 이 가치를 파는 것이다. 제품의 가치를 파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삼성의 기술은 이미지로 기억되지 않아요. 대다수의 삼성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카메라에 1억 화소, 2억 화소가 들어있다는 존재 자체도 모릅니다. 고사양이 들어갔구나 까지만 알아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혁신 기술은 정말 많습니다. 뭐 당장 이것도 접히죠. 그리고 2억 화소도 들어갔습니다. 전면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언더 디스플레이도 들어갔죠. 사실 기술의 혁신 자체는 삼성이 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그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됩니다. 삼성은 제품의 혁신을 팔고 싶어 하는 거지 이것에 대한 가치를 팔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멀리 볼 줄 모르는 거죠. 삼성의 스마트폰이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뚝 솟은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느냐? 아닙니다. 삼성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마케팅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 집 발싸개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마케팅 전문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마케팅이에요. 사실 요즘의 마케팅은 단순히 야 우리 제품 기가 막혀, 우리 이제 장난 아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품의 스토리를 담아서 그 스토리를 텔링해주고 그리고 그 수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살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간단한 원리예요. 이 포화된 시장 속에서 이 소비자가 돈을 써야 될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S25 엣지가 나왔는데요. 그 광고를 보면 또 애플에 대한 디스가 등장합니다. 삼성은 아직도 전반적인 스토리를 메이킹한다라는 것보다도 그냥 지금 당장 이 제품에 들어간 이 사양을 홍보하는 게 더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을 담아서 보여주는 것보다 그냥 결과만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삼성의 광고는 그냥 사실 설명서를 보는 것과 같은 광고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의 혁신이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기술을 어떤 상황에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케팅팀이 정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프리미엄 시장에서 그냥 돈이 비싼 스마트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어떤 명품스러운 이미지를 주기에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폴드 시리즈를 내놔도 이딴 식으로 광고를 하니까 아저씨 폰이 되는 겁니다.
이 소비자들을 분석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저는 이 마케팅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다음에도 아이폰을 쓰려고 합니다. 왜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쇄적인 생태계를 겪기도 했지만 동시에 마케팅으로 충분한 스토리텔링이 됐기 때문에 그 감성을 본인도 갖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욕구인 거죠. 그래서 아이폰이기 때문에 아이폰을 사야 되겠다가 아니라 아이폰이 주는 편안함을 갖고 싶고 그 감성을 누비고 싶기 때문에 이 아이폰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삼성이 그런 명분을 주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삼성을 쓰는 사람들이 애플로 넘어가는 건 너무나도 정말 편리해요. 네, 삼성이 단순히 그냥 UI가 달라서 초반에 그냥 불편한 거지 넘어가고 한 5, 6개월 쓰면 대부분 그냥 다 적응합니다. 근데 다시 애플에서 삼성으로 넘어오는 경우는 정말 많지 않아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이 나왔다고 그 신제품을 그냥 그것만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떤 경우의 수로 만들었는지, 그 중간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이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를 풀어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노고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런 고민들이 들어갔구나. 아, 나는 이런 식으로도 써볼 수 있겠구나. 이런 경우의 수들을 그 광고 짧은 것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의 광고 뭐가 있죠? 얇습니다. 우리는 얇아요. 빨라요. 충전 빨라요. 카메라 좋아요. 정말 놀라운 건 바로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삼성의 마케팅은 사실상 이제 능력이 없는 수준에 왔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자, 그래서 갤럭시의 언팩 행사를 봐도 이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언팩 내내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등장하지 않죠. 이번에 S25 같은 경우에도 과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제미나이를 탑재했어요. 우리는 제미나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카메라가 좋습니다. 우리는 가벼워졌어요. 우리는 단단해졌습니다. 우리는 디스플레이가 이런 것들을 들어갔어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소비자가 어떤 것들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전혀 제시하지 않죠. 그러니까 삼성은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리미엄으로서 사람들한테 명분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바로 한국의 교육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교육은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이걸 배웠고 어떤 식으로 누가 이걸 가르쳤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성적이 얼마나 나와야 돼. 당장 1등급을 맞아야 돼. 당장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 대학을 어딜 가야 돼. 저는 이런 것들과 너무나도 많은 점이 유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과정은 그저 쓰잘데기 없는 감성팔이라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이 세상은 돈을 쓰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감성, 그 과정까지도 사람들에게 브리핑해줘야 되는 마케팅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 마케팅도 사실은 이제 이 제품 안에 녹아들어 있는 또 하나의 기능에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이미 보이기도 합니다만,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 혁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삼성은 여기까지인 거죠.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지, 또는 스토리텔링을 아예 버리게 될 것인지, 그것은 삼성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포였습니다. 안녕.